중년의 나이엔 무엇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 뒷방 늙은이처럼 조용히 궁시렁거리며 그저 시간이 감을 견뎌야만 하는 걸까? 그러나 요즘 우리 중년은 너무 젊고 쌩쌩하다.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충분히 매력적인 나이가 아닌가? 중년이라는 말, 참 묘하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나도 중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를 살아보니 이 시기는 생각보다 꽤 재미있다. 물론 중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름이 생기고 가끔 무릎이 쑤시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중년에는 나름의 멋과 유머, 그리고 자유로움이 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내가 나답다고 느끼는 시기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맨 땅에 헤딩하며 살아왔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살아가면 된다. 오늘은 중년의 삶, 그 재미와 매력에 대하여 파헤쳐보고자 한다. 중년의 첫 번째 매력은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된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멋있게 보이는지,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에 대해 고민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고 나니 그런 걱정들이 점점 사라진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옷을 고를 때 최신 유행을 신경 썼다면, 이제는 편안한 옷이 최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멋진 청바지도 결국은 고무줄 바지보다 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걸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편한 게 최고야 라고 당당히 외치며 인생의 새로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중년의 두 번째 매력, 중년이 주는 또 다른 재미는 소소한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항상 더 큰 성공, 더 많은 성취를 꿈꾸며 달려갔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행복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느끼는 그 첫 한 모금의 따뜻함. 그 순간, 커피의 향기와 함께 하루를 천천히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는다. 누가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싶어 라고 말할 정도로 소소한 즐거움이 더 커 보인다. 결국 행복은 크고 거창한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는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년의 매력이다. 세 번째 매력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라는 것이다. 중년이 되면 젊었을 때처럼 완벽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곤 했다. 일에서 실수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서툴게 행동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를 며칠이고 되새기며 후회하곤 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고 나니 그런 실수조차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제는 완벽함보다 적당한 불완전함을 사랑하게 된다. 완벽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가진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이 완벽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기도 하다. 실수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웃으며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발표를 하다 갑자기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여유가 생긴다. 심지어 이 실수를 유머로 넘기면서 주변 사람들과 웃음도 나누게 된다. 인생이 이렇게 가볍고 유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중년의 묘미다. 네 번째 매력은 관계의 깊이가 생기는 시기라는 것이다. 중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이를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는 여러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몇몇 진정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훨씬 소중해졌다.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의 만남은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하다. 가끔씩 만나도 오래전의 이야기부터 최근의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관계들,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웃음을 찾게 된다. 이 관계들은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배우자로서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함께 웃고 함께 지내는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느끼게 된다. 중년의 또 다른 재미, 다섯 번째 매력은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라는 생각에 초조해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게 된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어가는 순간조차도 이제는 그 안에서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그 나이 됨 속에서 내 인생의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든다. 주름 하나에도 나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수록 나는 더욱 특별해진다. 중년은 이렇게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시기이다. 더 이상 시간을 쫓아가지 않고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그 순간을 최대한 즐기는 법을 배운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인생의 강물 속에서 우리는 유유히 떠다니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결국 중년의 삶은 그 자체로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기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즐기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고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깊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고 시간의 흐름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이 중년의 묘미다. 그러니 중년을 맞이한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더 이상 급하지 않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삶.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준비가 된 것이다. 중년이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유쾌한 시기일지도 모른다. 중년의 나이엔 무엇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 우리가 어릴 때는 중년을 바라보며 저 나이에는 뭐가 재밌을까 싶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시들해지고 무미건조한 일상의 반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예상치 못한 웃음과 기쁨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중년은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 시기다. 중년은 경험과 나름의 성취를 쌓았고 아직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제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때이다. 중년이 된다는 건 마치 인생의 한가운데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남은 길을 궁금해하는 일과 같다. 우린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이젠 스스로 어른임을 인정해야 할 나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중년의 삶을 살아보니 나름의 재미와 묘한 즐거움이 있다. 그건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름의 깊이와 맛이 더해진 인생의 또 다른 재미다. 중년은 어떤 나이일까요? 중년은 나라는 사람을 더 잘 알게 되는 나이다. 중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끝없이 질문을 던졌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같은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게 된다. 내 장점과 단점, 나만의 리듬과 페이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고 무엇에는 참을성이 없는지 등 스스로에 대해 훨씬 명확히 알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답을 찾은 것은 아니다. 아직도 미지의 영역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 불확실함조차도 수용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 무언가를 몰라도 어쩌면 그게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나이, 그게 바로 중년이다. 젊은 시절에는 모르던 편안함과 여유가 생긴다. 모든 것을 빨리 알아내고 빨리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나만의 취향이 확고해지는 시기다. 중년이 되면 더 이상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친구들이 하는 건 나도 해봐야 할 것 같고 남들이 좋다는 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만의 취향이 분명해지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건 생각보다 꽤 큰 해방감을 준다. 나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 자유가 찾아온 것이다.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나만의 즐거움을 찾게 된다. 또한 적당히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 중년의 또 다른 즐거움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일이 잘못되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고 실수 하나에 한참을 괴로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인생은 그렇게 흑백 논리가 아니며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운 점이지 실수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이 훨씬 더 쉽게 나온다. 일이 틀어지거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과하게 비관하지 않는다. 삶에서 오는 다양한 변수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겼고 그것이 바로 중년의 가장 큰 무기다.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뜻밖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 중년의 나이는 소소한 것에서 오는 기쁨이 크다. 젊을 때는 크고 대단한 성취에 집중했다. 인생의 성공을 달성하고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느끼는 작은 성찰, 가족들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중년의 삶은 거창한 성취보다는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시기다. 어릴 적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인생의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됐다. 예전에는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나를 끊임없이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그 목표들보다는 하루하루의 소소한 기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중년에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여유가 생긴다. 중년이 되면 비로소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다. 젊었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라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초조해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인생에는 각자만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성공의 길을 빠르게 달려가더라도 내가 가는 길은 나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는 것을. 나만의 속도, 나만의 리듬을 찾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알게 되면 인생이 훨씬 덜 피곤해진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만의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오는 평온함이야말로 중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중년에는 또한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젊었을 때는 인맥을 넓히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진다. 얕고 넓은 인간관계보다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말을 꼭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친구들이 생겼다. 그들과의 대화는 예전처럼 시시콜콜한 경쟁이나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진정한 위로와 웃음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중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다. 우리는 젊을 때 가졌던 열정과 패기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더 큰 지혜와 여유,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깊은 기쁨을 얻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나만의 속도로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된다. 중년은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또 다른 재미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지나온 시간들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중년의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그 나름의 속도로, 그 나름의 방식으로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중년의 삶이란 재미있고 풍요롭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간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40대, 50대에 할 걸, 노년기에 들어서서 후회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중년의 시기를 돌아보면 그때 더 잘할 걸이라며 후회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년은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준비하고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치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기에 가장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에 치이고 성공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나 배우자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중년이라면 일과 가족의 균형을 맞추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다. 건강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아서 몸을 혹사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중년부터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노년기에 심각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40대와 50대는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지속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그 후유증이 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년에 그때 좀 더 운동하고 몸을 챙겼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미뤄둔 것이다. 40대와 50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나 꿈을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조금이라도 시도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만 매달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면 인생 후반부에 더 큰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 경험해보고 싶은 것에 도전해보세요. 더 늦기 전에 자신만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다. 중년은 노후를 대비해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생활비나 소비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소홀히 합니다. 재정 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한 사람들은 노년기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때 조금 더 알뜰하게 저축하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년기에 저축을 꾸준히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미래를 대비한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어울리다가도 중년이 되면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친구들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집니다.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친구들은 노년기에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때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년기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행을 미룬 것이다. 노년에 들어서면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여행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을 다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생각했던 시간은 막상 왔을 때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그때 조금 더 여행을 다녔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중년기에 기회가 있을 때 여행을 즐기고 세상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새로운 경험과 기억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과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미루지 말고 지금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세요. 일곱 번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은 것이다. 중년기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은 직장, 가족, 사회적 의무에 치여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타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때 나를 좀 더 돌봤더라면 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의 나를 위해 취미 생활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나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의 시기는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 가족, 친구, 꿈, 재정 등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균형을 맞추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년의 삶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중년의 첫 번째 중요한 과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미련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존중하면서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나는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해보세요. 두 번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기. 중년의 삶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작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큰 성공이나 성취에 연연하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여유를 느끼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간단한 대화, 책 한 권을 읽는 시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새로운 취미와 도전 찾기. 중년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취미와 도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일하고 살아가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긴 시기입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이뤄왔던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여행을 떠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거나 요리, 미술, 악기 연주 등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가 아직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색다른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건강을 돌보며 활력 유지하기. 중년의 삶을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은 조금씩 떨어지지만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중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 몸을 돌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 중년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오래된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깊은 애정을 쏟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순간들을 즐기세요.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여섯 번째,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를 가볍게 바라보기.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내가 이때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를 가볍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앞으로의 삶은 더 많은 성취를 위한 경주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고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배움의 시간으로 남겨두고 앞으로는 더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중년의 삶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은 젊음의 패기와는 다른 깊이 있는 즐거움과 성찰을 가져다 줍니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중년이 주는 지혜와 여유를 충분히 누리며 그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재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중년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며 소중하게 살아가세요. 저 사람은 왜 매력적일까? 누군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매력적인 사람을 닮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람 참 세련되다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세련되다라는 말은 외모나 패션과 연관되어 거론되는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외모나 패션이 아닌 말투와 태도에서 세련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세련미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련미를 더 진수라고 여기곤 합니다. 내면의 세련됨은 외모나 패션의 멋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풍부해지는 경험과 성찰을 통해 길러지는 것으로 일상에서의 성숙한 반응과 깊은 이해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련미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발전시키고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내면이 세련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나이 들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두려운 일이며 또 중년 여성들에겐 더욱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에게도 젊고 능력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매력이 떨어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품격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이 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5가지를 개해드리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들수록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는 마음가짐. 명심보감에서는 모든 일에 관대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알아도 모르는 척 똑똑해도 어수룩한 척하는 삶이 너그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너그러운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이웃에게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는 한 어르신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마음이 후하고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생겨 상대에게 하나라도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은 주변 사람까지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힘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런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냥 옆에만 있어도 편하고 주변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어린 시절엔 별거 아닌 일에도 웃음이 나왔는데 청년기를 거쳐 중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책임과 의무에 짓눌려 웃음이 더욱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어디론가 갑자기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 번쯤 생겨본 적이 있다면 더욱 더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웃음의 힘은 면역세포의 힘을 세게 만들어 심장병, 뇌졸중, 암, 치매, 우울증 등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과 비교에 젖은 세상 속을 헤쳐나가는 삶 속에서 웃음을 잃고 계신다면 자기 전 1분만 시간을 투자해서 거울을 보고 억지 웃음을 짓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작은 변화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엄마로의 삶을 뛰어넘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도전해 보려는 마음가짐.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회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엄마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에 도전해 보기란 더욱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게 돼서 힘들게 됩니다. 변화와 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즐겁고 설렌다기보단 피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가짐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변화와 도전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완전히 버린 채 살아간다면 새롭게 다가오는 행복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변화와 도전을 회피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돈과 명예보다 인성을 중요시하려는 마음가짐. 매력적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 맞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과 명예와 같은 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한 수 앞을 더 내다보는 등의 내면적인 부분들도 더욱 놓치지 않기 위해 신경 쓰게 됩니다.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매력적으로 나이 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고 돈이 적다고 행복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행복을 물질로 채우는 순간 탐욕과 욕심에 빠져 행복과 더 멀어지게만 될 것입니다. 10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같은 타인의 시선이 투영된 것보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자기 자신을 챙기며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려는 마음가짐.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 및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만약 내 몸이 아프다면 짜증이 나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내가 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스스로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젊게 살고 건강하게 느끼는지는 자기 관리와 마음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난 삶을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 잘 되지 않았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금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젊었을 적과 비교해보면 분명 더 나아지고 좋아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긍정적인 태도,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다음은 나이 들어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름, 체력 감소 등 신체적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가 호감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새롭게 시작하는 등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글쓰기 등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세요. 창의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은 활력을 느끼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요가,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세요. 영양가 있는 식단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과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추천합니다. 명상, 요가 혹은 기타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돌보세요.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말투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유머 감각은 중요합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상황에 맞는 유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은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공감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세요. 타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해와 격려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세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손톱, 치아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특히 건강한 피부와 깔끔한 외모는 나이를 불문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부나 헤어스타일 관리 등 외모 관리를 지속하세요. 외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세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지역사회 활동 등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세요.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이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행동하세요.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인상을 남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의 태도는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자신의 시간과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가족, 건강, 개인적인 성장 등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여유와 휴식을 중요시하세요. 충분한 휴식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관리와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매력적인 중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